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5%, 그리고 코스닥은 0.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해외에는 엔비디아가 이게 고점이다, 거품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이게 삼성전자의 실적이고, 삼성전자의 실적에 비해서 엔비디아 실적은 훨씬 적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면 시가총액이 이 정도라면 엔비디아는 이것보다 6배 많은 이만큼, 지금 좀 더 되겠죠.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작은 회사가 시가총액은 무려 이게 1이라면 6배나 더 많은 상태가 어떻게 거품이 아니겠어요. 거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예전에 AI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세워드렸죠. 그런 게 지금 뭐 자꾸 시장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실적이 과연 계속 이어질 것인가, 또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미래가 그대로 그려질 것인가, 실현이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와 지금 현실이 당연히 불일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기대는 정말 멀리 보는데 현실은 어떤 물리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거품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조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일단 크게 볼 때는 이 엔비디아나 이런 AI 관련해서 이래 한번 쭉 기대가 일어났다가 그 기대가 실망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이런 그림 생각해 봤다 입니까? 물론 현재 이 그림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이 뭐 반도체 관련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미 그쪽이 고점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과연 우리 산업 현장은 어떻게 변해갈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기업들 우리가 싸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을 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논란이 있든 말든 우리하고는 일단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오늘은 외국인들이 전기전자업종 많이 매수했고, 기관들도 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운수장비 쪽도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밸류업 관련해서 금융보험, 이 증권 쪽으로 이쪽도 지금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은 이미 지금 많이 좀 오르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 나머지 업종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하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 보니까 저렇게 12개 종목이 있어요.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해외 투자 관련해서 오전에 정리를 한번 해드렸죠. 저는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장중 수급 시황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고, 또 곰곰이 생각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우리는 어느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물량을 모아갈 것인가, 전략도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이 종목은 그냥 딱 봐도 상승 추세 평범이긴 합니다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냥 한눈에 봐도 바로 알겠죠. 그냥 과감하게 제껴버려야 됩니다.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KCC 같은 경우는 이거 사실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놨다 그러면은요, 오늘 장중에 이렇게 매수해도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 상승 여력은 뭐 그렇게 크지 않죠. 개수로 봤을 때는 이게 4개고 이게 3개예요. 마지막 한 번 더 넣으면 게임이 끝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짧게 보고서 안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들어가 볼 만한 그런 타이밍은 있었고,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한 번 더 파란색이 나오면은 대충 정리하고 집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그냥 딱 봐도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만도 같은 경우도 지금 어중간하잖아요.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삼성증권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뭐 이것도 추가 이력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뭐 없다고 해야 되나 그걸 떠나서 그냥 이 개수가 대충 비슷하면은요, 또 하락조세 평범한 구간이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다른 종목도 세빌 있는데 굳이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주식 투자는 가만히 있어도 종목이 막 나올 때가 좋은 거지 억지로 찾는 거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죠. 또 그리고 이 종목도 지금 하락 조세 평균만 구간이다 아닙니까? 게다가 이거는 뭐 다이아몬드까지 한번 떠버렸어요. 요 사이에 다이아몬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없는데 다이아몬드가 생겼어요. 이거는 게임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한 3개 정도 있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있다. 급락을 했다. 그러면 이게 하락 추세 평분만 구간에서 상승 추세 평분만 구간으로 바뀔 때 총을 한번 쏴봐야지 이럴 때 뭐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볼 수가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없는 상태에서 더 보답니까? 그냥 게임이 끝났다라고 보고 이것도 과감하게 제끼는 겁니다. 현대 모비스도 어때요? 지금 못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못 들어가죠. 그럼 언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2022년 이때 아닙니까? 이 빨간색 무렵에 세력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 때부터 들어왔었다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게 파란색 이런 지점들을 이용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빨간색 놓을 때 적립식으로 멀리 들어가야 되는 거지. 왜 조금 이제 지금 관심을 가지냐고요. 지금 못 가집니다. 굉장히 이런 건 위험합니다. 앞으로 뭐 더 가든 말든 간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자꾸 꼭지에 팔아먹으려고 노력하고 그 지점을 찾으려고 자꾸 노력하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그리고 이쪽에 사놓고 더 간다라고 생각하는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꼭지를 어떻게 알고 더 가는지 못 가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하나 확실하게 아는 건 뭐냐면은 이 종목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올 때 그때가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좋은 뉴스들이 자꾸 나올 때는 안 좋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대중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대중들이 이거 거품이란 걸 갖다가 알아차리기 이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투자 성과가 좋고 계속 유지를 하고 오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대중과 같이 움직이면서 뭔가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식입니다. 그런 습관은 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다 아닙니까? 여러 종목 들어봤는데 마땅한 종목이 없죠. 세력들이 매수한 것 중에서.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종목이 막 나올 때 그때 좀 집중적으로 뭔가 생각해 봐야지. 억지로 쳐주려고 했는데도 뭔가 좀 안 맞지만 이거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 한 번이라도 더 해볼 만한 게 이건 아니고 요거 이제 억지로 가는 거야. 다른 거 없으니까 오늘 본 것 중에 그래도 낫네. 요거.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이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놨고요. 미리 장중에 사실 뭐 이거 지금 현재 보는 타임세이버는 실시간으로도 좀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저 정도는 장중 움직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놨다 그러면은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억지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지.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 어디 있냐고요. 찾을 게 전혀 없죠. 이때는 그냥 보는 거 아닙니다. 시장이 이렇게 올랐다가 한번 쭉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재차 오를 때 그때 좀 기회가 있어요. 그때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잘 살펴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런 거 다입니까? 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배경 지식을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돈이 풀렸기 때문에 뭔가 지금 큰일이 한번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큰일 중에서 지금 AI 반도체 테마가 지금 형성이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거품이 일어나는데 큰 역할을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대와 현실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 이후에 뭐 다시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안으로 좀 들어오면 반도체 지금 이 거품 때문에 좀 올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자동차 쪽도 이 거품하고 좀 다르지만 일단은 많이 올랐구나 되는 거고, 엄청년은 외국인들 뭐 기관들 물량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나머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그 나머지는 언제 괜찮겠느냐. 지금 달러가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 달러가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금리를 내리네 안 내리네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언제 내릴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엔화가 풀리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는 기준금리를 중앙은행이 내렸다 아닙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 달러가 강하게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입 물가가 외환 시장 불안하니 수입 물가가 지금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외환 당국에서 돈이 없으니까 국민연금한테 좀 융통을 좀 외화 자산을 갖다 달러를 좀 융통해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추세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베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은 죽기 직전에 일본 제대로 한번 말아먹고 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전에 여러분들께 오래전에 아베노믹스라고 하면서 엔화를 막 풀어제낄 때 결과가 좋지 않을 거다. 저는 실패할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동안 일본이 저금리를 갖다가 오랜 기간 지속을 했고, 또 트레이드 캐리 자금 엔화를 갖다가 해외로 뭐 옮겨서 이자 놀이하는 그런 돈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또 오랜 기간 또 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롱에 사도도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돈들이 자꾸 지금 시중이 풀리니 일본 돈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뭐 1엔에 160, 그러니까 160엔이 있어야 1달러를 바꾸는 대충 그런 건가요? 하여튼 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지금 엔화 가격이 순식간, 우리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약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7월 달에 신권이 발행이 되어서 장롱 속에 있는 돈들이 더 튀어나오고, 그래 되면 일본은 더 살기 어려워지죠. 그럼 저걸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돈을 갖다가 찍어냈을 때 저런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 그 이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베네수엘라도 그 꼴 났고, 짐바브웨는 막 가장 나쁘고, 뭐 아르헨티나도 있고, 뭐 남미 쪽에 다 그렇더라. 뭐 이런 거 옛날에 뭐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이 어땠고, 돈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찍어냈을 때 돈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게 되는가. 이런 거를 이야기했을 때 이걸 갖다가 기가 막힌 놈들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마치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이 찌라병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정신 못 차린 놈들한테 지금 엔화가 이렇게 풀렸을 때 얘들보다는 경제 상황이 좀 나은, 경제 규모도 좀 큰 국가이다 아닙니까? 일본도 지금 국민들이 묵고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교훈까지 하나 더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돈을 갖다가 막 이렇게 찍어내서 뭐 재정 지출이든 어떻게든 막 풀게 됐을 경우에 일본 같은 거를 이미 지금 환율이 높아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살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지금? 월급을 받아도 제대로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가가 굉장히 높아진 게 뭡니까? 환율이 지금 1,400원대 근처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환율이 5,000원 한다 생각해 보세요. 5,000원, 1달러 바꾼데 5,000원 있어야 된다고. 그게 나라 꼬라지가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개판나게 되는 거죠. 돈을 갖다가 생각 없이 풀면 그런 꼬라지가 난다고요. 이 지금 일본에서 좋게 일어나는 일이 옛날에 짐바브웨나 뭐 저기 베네수엘라나 남미에서 일어났던, 아니면 터키에서 일어났던 일들하고 뭐가 다른 일입니까? 동일한 일입니다. 돈을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찍어낸 결과, 인쇄기로 돌린 결과입니다. 저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위험성을 갖다가 뭐 가지고 간다. 썩은 국민들이 많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해 된다 그러면은
인생에 대해서 아주 야무딱지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투자도 진행하고 전체적인 어떤 인생 설계, 내 재정 상황을 어떻게 내가 가져가게 될 것인가, 소비를 어느 정도로 통제를 하고 가야 될 것인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면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부 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다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그 집은 아주 해피한 집이 될 거예요. 근데 남편만 알고 마누라가 모르거나 아니면 마누라만 알고 남편은 모른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속 터지는 상황이 될 거고 둘 다 모르겠다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나는 왜 이러노 이런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부부 둘 중에 하나라도 안다 그러면 참 복 있다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알만한 지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소비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 통제를 좀 해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계획 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한번 아는 사람들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투자라는 게, 또 특히 주식 투자라는 게 좋은 점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인생 전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또 혹시 내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아니면 그 어려운 일을 갖다가 아예 마주하지 않게 되는 상황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 투자에 대한 공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아빠가 하나 깨달은 게 있다. 무엇을 깨달았나 하니까 여러분들 그 체조 선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뭐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집이 굉장히 좀 힘들었는가 봐요.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금메달 딸 때 부모들 인터뷰를 했죠. 그때 부모님들 이래 얼굴이 나오고, 올림픽 금메달을 딸고 어려운 사정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많은 이제 도움을 줬고, 또 돈도 좀 생겨서 상황이 나아져 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집을 새로 지었는가 봐요. 그리고 이후에 몇 년 이후에 사진은 지금 모습을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이 비닐하우스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댓글들을 쭉 제가 읽어보다가 댓글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저녁에 애들하고 먹으면서, 그래 최고, 오늘 때마침 집사람 생일이라 가지고 뭐 애들이 생일 선물을 사왔길래 너가 생각하는 최고의 효도는 무엇이냐, 아빠는 정확한 답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용돈 하길래 큰애가, 그래 최고의 효도는 돈이다, 그러면 최고의 자식 사랑은 돈이다, 최고의 우정은 돈이다, 최고의 좋은 일은 돈이다, 전부 다 돈이면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돈 가지고도 그런 거 뭐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불려나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그 돈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 그에 대한 머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복된 일이란 거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 또 현재 뭐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 카페에서 오늘 시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 잘 이해하셔서 인생을 갖다가 한 두세 번 살면 뭐 괜찮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냥 한 번 살고 꽉 죽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막 굉장히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정도만 이해하고 살아도 좀 더 해피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